2월 17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로이터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8일 한국의 정의용 신임 외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모든 당사국들의 강력한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정의용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독특한 역할을 항상 높이 평가해 왔으며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BHP 그룹이 중국의 철광석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7년 만에 최대의 상반기 이익을 내고 사상 최대의 중간 배당을 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광산 기업인 BHP는 2021년도에도 강력한 중국의 수요가 지속되고 세계 원유 생산량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의장은 지난 화요일 현재 미국의 재정 상황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말했으며 어쩌면 경제 성장이 중국을 앞지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일보입니다. EU 통계청이 2020년 무역 통계에 따르면 EU 27개국과 중국 간의 화물 무역이 양방향 모두 증가하면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EU의 중국 수입은 3,835억 유로, 전년보다 5.6%, 그리고 중국으로의 수출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입니다. 중국이 산업에 중요한 히토류 광물 공급을 제한하여 미국 방위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탐색하고 있다고 The Financial Times가 보도하였습니다. 이 업계의 임원들은 양국 간 분쟁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받을지 정부 당국자들이 물어봤다고 말했다고 FT는 이번 협의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D.E. Shaw & Company가 중국의 학교 법인에게 7,1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2013년 2천만 달러 이상을 중국에서 학교와 유치원을 운영하는 민간기업 러두두 에듀케이션에 제공을 하였으며 2015년 9월 1일까지 IPO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연리 18%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 위치한 러두두 에듀케이션은 20년 이상 10만 가구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유치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RFI입니다. 캐나다는 지난 2월 15일 일부 국가가 외국 국민을 임의로 구속하여 외교 협상 카드로 삼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 세계 58개국이 참여하는 제안 활동을 발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관리는 이 성명이 구속력은 없지만 이번 선언이 베이징 당국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수상 존슨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계 팬데믹 조약을 제시하였고 EU가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존슨은 G7 회의에서 조기 경보 체제를 포함한 전 세계 방역 전략을 주도하고 싶어 하지만 투명성 조약의 세부 사항은 아직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오콘조 나이지리아 재무부 장관의 WTO 총장 취임을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오콘조의 총장 취임 후에 WTO가 정상적인 기능을 가능한 한 빨리 회복시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책 협력과 경제 회복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분리 정책에 대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정책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정책으로 보인다고 차이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어떤 기술이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지 정밀하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상 기술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5G나 반도체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대통령 모두 중국으로부터 자국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가 다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업계에 1회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느냐가 새로운 타겟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추위에 일부 전기자동차들은 평소 주행거리의 절반밖에 달리지 못하여 고객들의 큰 불만을 샀습니다. 니오는 새 ET7 세단은 1000km 주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점유율 1위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은 10분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팩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나 광저우 자동차 등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유사한 약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공원 및 징식화부에서는 누전이 발생할 경우에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 5분간 동안은 화재나 폭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자동차 업계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입니다. 춘절 귀향에 제약을 받은 중국 사람들이 영화에 몰렸습니다. 마오이엔에 따르면 당인과 탐정 3가 3일 동안 3억 9,7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주말 개봉 세계 기록을 갱신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기록은 2019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입니다. 바이든 집권 최초로 나토가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다국적 태세를 논의합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크 장군은 중국과 러시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권위주의적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보다 글로벌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중국 국영 채널 CGTN의 방송 면허가 취소된 지 며칠 만에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미디어 당국은 CGTN이 영국 규제기관 오프콤이 발행한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독일에서 방송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독일 방송 도이체 벨레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오프콤은 지난주에 그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